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사진 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제에 사용된 사진은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다운받아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하늘의 구름을 합성해 좀 더 다이나믹한 사진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구름을 합성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if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완벽한 사진을 만들기보다는 브랜드 if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이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름을 합성하는지, 브랜드 if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두 장의 사진을 열어 두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의 하늘을 이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사진의 하늘로 합성을 하고요. 그 하늘이 물에 비친 반영까지 작업을 한번 할 텐데요. 천천히 영상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늘을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에서 하늘을 두 번째 사진으로 가져가야 하는데요. 복구 상자의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하늘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하늘 부분을 선택해 주는 이유는 사진을 전체를 다 가져가서 아랫부분을 지워줘도 되지만 아랫부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늘 부분만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가져가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을 한 후에 복사를 해서 바로 이 사진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복사하는 방법은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C, 맥 사용자분들은 커맨드 C. 그러면 커맨드 C로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C. 복사를 했거든요. 두 번째 사진을 선택을 하고 그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요.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컨트롤 V, 맥 사용자분들은 커맨드 V. 커맨드 V로 이렇게 사진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사진이 아래쪽에 있죠.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만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이동을 시킨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if 기능을 이용을 할 텐데요. 먼저 레이어 1, 이 하늘의 그 레이어 1의 명칭을 바꿔줄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 하늘이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지금 레이어는 하늘 레이어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 있어요. 자, 하늘 부분이라고 쓰여진 옆부분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브랜드 if, 바로 이 아랫부분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레이어 스타일 창은 아래쪽의 FX를 클릭을 해서 브랜딩 옵션으로 들어가셔도 레이어 스타일 창이 열립니다. 네.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엮게요. 여기서 블렌드 if 아래쪽의 브랜드 if를 볼 거고요. 브랜드 if에는 디스 레이어와 언더라인 레이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브랜드 if에서 디스 레이어는 뭐냐? 디스 레이어는 바로 지금 선택된 레이어. 지금은 이 하늘이겠죠. 이 하늘 레이어를 말하는 거고요. 언더라인 레이어는 하늘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을 말하는데 지금은 백그라운드 레이어 하나만 있으니까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거예요. 언더라인 레이어는 하늘 레이어를 제외한 아래쪽에 레이어가 또 있다면 그 모든 레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백그라운드 하나만 있으니까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디스 레이어는 어떤 거냐? 자, 디스 레이어를 보면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언더라잉 레이어도 마찬가지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움직일 수 있겠죠? 클릭을 하고 움직여 보면 이렇게 사진의 변화가 보이실 거예요. 디스 레이어를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어두운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 레이어겠죠. 디스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 이런 구름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밝은 부분은 바로 이 가장 밝은 하늘 레이어의 밝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이해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 수치, 정확한 수치보다는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스 레이어의 이 어두운 부분의 버튼을 밝은 쪽으로 옮기면 점점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점점 사라지죠. 자, 끝까지 가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자, 반대로 밝은 부분의 버튼을 어두운 쪽으로 내리면 밝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사라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디스 레이어에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은 사라지면서 가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워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가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 레이어의 검은 부분 버튼을 옮기면 아주 어두운 부분부터 점점 밝은 영역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더라잉 레이어는 뭐냐? 언더라잉 레이어는 아까 하늘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라고 했죠. 지금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말하는데 어두운 부분 버튼을 밝은 쪽으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나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언더라잉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 버튼을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백그라운드의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밝은 부분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밝은 부분의 버튼을 움직이면 가장 밝은 부분, 아래쪽의 가장 밝은 부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스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 버튼을 움직였을 때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거나 가려지는 것이라면 언더라잉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 버튼을 움직이는 것은 이미지 속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캔슬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의 어두운 부분은 바로 이 나무 부분이고요. 밝은 부분은 바로 빛이 들어오는 이쪽 왼쪽 부분이겠죠. 이 사진을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무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연 후에 언더라잉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 나무 부분을 나타나게 해야겠죠. 자, 나타납니다. 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끝부분이 점점 거칠어지고 보이시나요? 다시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버튼을 나누어 주는 게 좋아요. 나누어 주는 이유는 경계선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버튼을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키보드의 옵션을 누른 후에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버튼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버튼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천천히 버튼을 밝은 쪽으로 움직여 보면 없어지는 경계의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자, 다시 합쳐 볼게요. 버튼 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자동적으로. 버튼을 합쳤을 때 보면 이런 경계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이럴 때 슬라이드 바의 버튼을 나누어 줍니다.
옵션을 누르고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Alt 키입니다. Alt 또는 옵션을 누르고 옆 공간,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뉘어져요. 나뉘어졌을 때 나뉜 버튼을 밝은 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백그라운드의 나무 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연스러워졌죠? 블렌드 if를 사용을 할 때 한 번에 전체 다 사진을 나타나거나 가려지거나 하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아랫부분, 덮여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나무에 비해서는 밝기 때문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고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나타나야 될 나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면 이 정도에서 블렌드 if를 멈추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요. 자, 블렌드 i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if는 레이어의 옆 빈 공간, 레이어 스타일을 열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 창이 열리면 창 아래쪽의 블렌드 if, 디스 레이어와 언더라잉 레이어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정을 해가면서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었고요. 디스 레이어는 하늘, 선택된 레이어죠. 하늘이고 언더라잉 레이어는 바로 백그라운드입니다. 언더라잉 레이어에서 우리는 나무가 나와야 되니까요. 어두운 부분을 슬라이드 바 버튼을 옮기면 나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정도에 나와야 되는 부분에 이미지가 드러나면 끝부분이 경계선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의 옵션이나 Alt 키를 누른 후에 슬라이드의 버튼을 나뉘어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에서 하늘이 합성되면서 나무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났죠? 한번 보실게요. 자,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자연스럽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하늘 부분에 마스크를 씌우고요. 마스크 효과를 주고 이 아랫부분, 아직 지워지지 않은 부분을 가려줄 거예요. 자, 마스크는 FX, 아래쪽 FX 버튼 옆에 있는 바로 네모난 요 아이콘이 마스크라고 예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적용시킨 후에 아랫부분을 지워줘야겠죠. 전경색은 검정으로 선택되어져야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스크 배웠어요. 마스크는 검정색으로 칠해질 때 그 부분이 지워져서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 나타난 부분을 지워줍니다. 천천히. 자, 이 정도만 지워주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지운 부분은 이렇게 검정색을 칠해서 이 부분을 지웠어요. 어떻게 지워졌는지 자,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안 보이시죠? 지워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워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됐는데 물론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고 반영을 만들고 끝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사진, 자, 이 사진을 보면 빛이 왼쪽에서 들어오죠. 근데 사진을 덮었을 때 그 빛이 사라졌어요. 이 사라진 부분을 두 사진 간에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블렌딩 모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블렌딩 모드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위쪽에요. 레이어 패널 위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용할 블렌딩 옵션은 오버레이예요. 오버레이를 클릭하시면 자,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면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면서 두 장의 사진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노말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밝죠? 이 부분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두 사진이 자연스럽게 합성되기 위해서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를 썼어요. 자, 이 부분이 너무 밝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블렌딩 모드 오버레이로 놓고요. 블렌드 if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간이니까 다른 작업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첫 작업으로 사진 보정 거의 다 끝났습니다. 블렌드 if와 오버레이 두 가지만 썼어요. 충분히 하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사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블렌드 if는 바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이 설정 블렌드 if는 보시면서 적당한 양을 조정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리셔도 상관없고요. 보이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수치를 맞추시면 되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우선 하늘 합성 작업 끝났고요. 이 하늘의 구름을 아래쪽에 반영 작업으로 합성을 해야 되는데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를 복사를 해야겠죠. 레이어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면서 사진의 색감이 변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레이어를 아래쪽에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툴을 선택을 해서 아래만큼 내릴 거예요. 이 정도만.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켰고요. 자, 하늘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물에. 그럼 그 사진을 그대로 내리는 게 아니라 사진이 위아래가 바뀌어야겠죠. 바꾸기 위해서는 내린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에디트, 트랜스폼, 플립 버티칼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반영되어져서 위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구름이 너무 선명하죠. 지금 나무가 물에 반영된 사진을 보면 흐릿하고 물의 흐름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나무처럼 효과를 줘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필터의 블러, 모션 블러입니다. 지금 모션 블러를 줬고요. 모션 블러의 앵글은 수평이에요. 0도. 물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수평으로 흐르면 될 것 같으니까 방향은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요. 블러의 양은 적당히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할게요. 50 정도. 그리고 OK를 누르고 나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사진이 모션 블러 효과가 적용되어서 이렇게 보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반영된 이미지 느낌이 너무 진하다 라고 하시면 오퍼시티를 불투명도를 조금만 조정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영도 괜찮게 됐죠? 네, 오늘 작업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게 블렌드 if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블렌드 if 그리고 반영 작업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분 작업을 더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블렌드 if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블렌드 if에 대해서만 정확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렌드 if 어떻게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블렌드 if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은 블렌드 if라는 거는 사진을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한다. 원하는 부분을 블렌드 if의 창은 더블 클릭,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한다.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것이 블렌드 if인데 검정색과 흰색으로 된 슬라이드 바인데요. 이 부분 디스 레이어는 하늘이라는 레이어고 언더라잉 레이어는 아래쪽에 있는 모든 레이어를 말한다. 지금 언더라잉 레이어는 백그라운드고요. 언더라잉 레이어에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서 나무 부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나무 부분의 어두운 부분이죠. 나무는 어둡죠. 어두운 부분을 슬라이드 버튼을 옮기면서 밝은 쪽으로 옮기면서 나타나게 만든다. 슬라이드 버튼을 쪼갤 때는 옵션 버튼을 누르고 슬라이드의 빈 공간을 클릭한다. 네, 이게 바로 블렌드 if예요. 블렌드 if만 아시면 사진을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는 다양하게 사진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하늘 합성을 하는 다른 예제들을 통해서 블렌드 if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블렌드 if에 대해서 어떤 기능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